자, 먼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하, 명의를 도용당했다. 자, 공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 지적장애인 모녀가 아파트를 빼앗기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개의 보험에 들려져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바로 이 모녀의 시동생, 즉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애초에 이제 이 장애인 모녀의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이 시동생이 모녀의 경제권을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동생 모녀들을 이제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아내기도 했고 모녀들에게 매달 한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면서 생활하게 하는 등 경제권을 완전히 뺏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동생과 보험 설계사 등을 준사기 혐의로 입건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 형수의 재산 관리를 맡으면서 그 명의를 도용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데, 와, 이게 충격적입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이 50개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게 53개고 해약한 보험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모녀 명의로 된 게 16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시동생이 보험 설계사와 모의해서 모녀의 이름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가 월급이 한 200여만 원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월급의 절반 정도 가량인 매달 100만 원을 보험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매매 대금을 이렇게 가로챘 의혹이 있다. 이건 또 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모녀의 거주지는 안양에 있는 한 24평짜리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녀 이후에 이제 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전세도 아니고. 그렇죠. 월세 한 40만 원짜리의 반지하 방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당시 시동생이 모녀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판매를 할 때도 시세보다 조금 싼 2억 5천만 원가량의 이 아파트를 팔도록 주선을 하고 심지어 이 아파트를 판 돈을 이 지적장애인 부녀에게 주지 않은 모녀에게. 것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동생 말이죠.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녀가 돈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다. 그러한 부탁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준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에 가입한 혐의 또 그리고 아파트 매매 대금까지 이렇게 시쳇말로 인마이 포켓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 부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 혐의가 진짜다라는 걸 밝혀내려면 어떤 부분만 보면 될까요? 우선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증거로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실제로 부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맡아서 관리한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뜯어낸 것이냐 범죄냐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당시 이들 모녀의 지적 수준 또 여러 가지 상태 등등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라든지 또는 신체 감정,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관이라고 했다면은요, 또한 관리라고 했다면 돈을 받은 다음에 이들 모녀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 모녀에게는 불이익하고 또 제3의 인물, 여기서는 또 제3의 인물도 아니죠. 이 준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보험 설계사에게 그렇죠.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현찰로 뭐 지폐 상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로 이제 오고 갔다면 그 후에 단순 보관 또는 이익되는 투자 활동이 아닌 이상한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다 기록이 남거든요. 따라서 이런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또 사용 내역 또한 SNS에 그 당시에 올린 내역들 또는 이런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당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보험 설계사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자, 지금 이 가입한 보험이 53개, 뭐 가입 해약을 지금 밥 먹듯이 뭐 반복했다고 하고 일단 저는 보험 얘기만 나오면 교수님 일단 뭔가 좀 냄새가 난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당히 이제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도 이게 어떤 제보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알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어떤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는 이분들이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지적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녀가 든 보험을 살펴보자면 이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입된 보험의 내용 중에 지금 두 개가 운전자 보험이 이제 가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네,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어허. 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형식적 추론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대비하거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든 이제 보험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암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 같은 거,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뭔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험들에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자의에 의한 거라고 예견하기가 좀 이렇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당장에 이제 뭐 앞날에 대한 이런 이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된 보험 상품이 굉장히 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건설적인 그런 계획을 솔직히 꾸려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시동생한테 돈을 이렇게 맡기면서 앞으로 좀 관리를 해달라라고 했다. 이것도 조금 좀 의아하단 말이죠. 네, 뭐 제가 지적 장애인들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보호를 틀림없이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적절히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분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시동생이 결국은 집도 다 팔게 해가지고 일종의 이익을 편취한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더 큰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만한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대신 이제 가입을 심지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불법적인 그 과정을 예견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 혹시 만에 하나라도 특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령자를 시동생 본인이나 아니면 시동생의 가족들로 해놓은 이런 상품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